반갑습니다. 요즘 뭐 근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그냥 뭐 저 이렇다 할 일이 없어요, 사실. 그냥 무탈하게 살고 있는데, 그냥 무탈한 게 희소식이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것처럼 뭐, 그냥 일상을 계속 살아가는 게, 감사하고 뭐, 좋은 일이죠. 특별하게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뭐냐면 이 마음속 기저에 항상 이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요. 이런 평온이 얼마나 오래 갈까? 과연 이런 걸 얼마만큼 오래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게 항상 걱정이 돼요. 오늘 제가 뭐 제목도 대한민국 끝났다. 그걸 좀 자극적으로 썼는데, 항상 저는 불안합니다. 요즘에. 불안하고 긴장이 돼요. 그냥 있어도. 왜냐면, 이 평온이 얼마나 갈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뭔가 잔잔하게 불안감이 항상 흐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데, 그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민하니까 그걸 이제 감지하고 이렇게 방송으로 표출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찜찜한 기분의 정체를 알질 못해.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전두엽 치료를 해가면서 또 정확하게 또 진단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뭐, 코리아는 이제 지금 이제 계속 꾸준하게 getting worse 돼가고 있는 거죠. getting worse. 그죠?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서히 나빠지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그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상태로 계속 이 흐름으로 가면 이거 답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근데 그런 위기의식을 지금 못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여름휴가 그렇게 많이 가고 해외여행 그렇게 많이 가는 거 보면서, 도대체가 이 칸코쿠는 이 자각이라는 게 없구나, 도대체가. 이 위기의식이라는 게 없다. 지금 국가가 얼마나 그 위기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자각이 없어요, 자각. 한마디로 전두엽이 병이라는 거죠, 내 얘기.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거든요. 이게 진짜 대한민국에 계속 존속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사실 어이가 없어요.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무너진다는 건 진짜 이거는 어이없는 일이거든요.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지금 지가 자빠져서 중상 있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 똑같아요. 어떤 외부 세력이 개입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게 아니고요. 그냥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게 그렇게 슬픈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무협 드라마를 봐요. 좀 시간도 있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고민이 많아갖고, 그걸 좀 풀려고 무협 드라마를 보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도 이 방송에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송나라가 이 고려시대죠, 우리나라로 치면. 근데 송나라가 상당히 평화롭고, 문화적으로 훌륭하고, 뭔가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였다고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위기의식이 없고 미리미리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 북방민족한테 더럽게 털립니다. 그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만든 이제 무협 소설이 있어요. 김용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 오늘 사실 이제 중국의 역사 살짝 얘기할 건데 그거를 좀 쉽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무협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쳐들어온 나라가 여진족이고요. 걔네가 세운 나라가 금나라죠. 금나라가 들어와서 송나라의 북쪽, 화북지방이라고 하죠. 거기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송으로 밀려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이 사건을 두고 수도가 뺏긴 거죠. 송나라가. 그래서 황제가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강의 변이라고 하는데, 1126년도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조영웅전 소설은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나라가 송나라를 무지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휘종인데, 황제하고 장남이라고 하는 흠종이 둘이 다 잡혀가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전부 다 이제 만주로 잡혀가는데, 황제가 노예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 하다가 아들하고 같이 죽어요. 죽고 이제 부인들하고 첩들은 이제 기생질을 하면서 만주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이거든요. 3대 치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강의 변이에요. 이 무공을 익힌 고수들이 결국은 이 금나라, 당시의 집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금나라한테 대항하는 게 이 소설의 어떤 이 줄거리가 된 겁니다. 줄거리가. 그래서 의협심이 굉장히 넘치고, 이제 금나라를 이렇게 맞서서 이렇게 고수들이 깨부수려고 하지만은, 그 많은 금나라의 병사를 고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가공의 인물들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그 치욕을 당했던 부분을 자꾸 이렇게 그 덧칠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 컴플렉스를 좀 이렇게 이렇게 어루만져가지고 이렇게 어떤 판타지로 승화시킨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한 번으로 끝났으면 모르는데 사도영웅전 다음에 신조협녀가 나오는데 신조협녀의 배경은 이번에는 그 금나라가 그 몽골한테 이제 무너지고 이제 몽골이 세운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그 고려가 원나라 간섭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원나라가 배경이 돼가지고 또 이제 핍박을 받죠. 그래서 그 신조협녀 의천드령기 두 소설은 전부 그 원나라 간섭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그 소설에 등장하는 그 무공을 하는 사람들 전부 다가 약간 씹선비 기질이 있어요. 특히나 주인공은 완전 선비 오브 선비야. 어떤 이익을 막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의협심이 너무 넘쳐서 한마디로 그 국뽕이 너무 넘쳐요. 그때 당시 걔네들 입장에서 자기네 나라는 송나라죠. 송나라 뽕이 너무 넘쳐요. 송뽕. 웃기네, 손뽕. 그래가지고 사리분별을 못합니다. 자기들이 현재 집권하고 있는 세력한테, 예를 들어서 금나라, 원나라한테 대항하게 되면은 피바람이 불잖아요. 그 반란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더 탄압을 받고 감시를 받고 통제를 당하잖아요. 자,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그 몇십만 명이 되는 정규군을 상대로 해서 무술 고수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일당 100이라고 해도 안 되는데 그런 중과부적의 상태인데도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도발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게 볼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구조하고 너무 비슷해요. 옛날에 독립운동한다고 그러고, 그죠? 이게 막 치안법을 어겨가면서, 그죠? 국내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일제시대 때 잘 사시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그죠? 예. 근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니? 이것도 좀 괴롭힌다 그래야 되나? 어떤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인식이 지금 이게 1126년도 때 이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도 이때 송나라 사람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비슷해요. 제가 이거 드라마로 넷플릭스로 보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물론 감정이입은 하는데 야 이거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굉장히 백성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굉장히 괴로운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태평 성대하고 지금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하고 사치품 쓰고 이럴 때가 아닌데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얘 이름 뭐죠? 예? 요 있는 애 얘. 송승헌. 야, 송승헌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송가인은 뭐야, 송가인은. 송풍기, 아니, 송승헌인데, 송승헌의 여자친구가 유혁비잖아요. 그, 신조협녀의 여주인공 유혁비가 나오는데요. 정말 이쁩니다. 되게 이뻐요. 코알라 같이 생겼구나 생각했는데,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신조협녀 2006년도 버전을 보십시오. 상당히 이쁩니다. 요 여자.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헌터 바이든하고? 진짜? 대박이다. 이미지 확 깨지네. 태풍 이름이 그 한남노냐 아니면 힘남노냐 좀 헷갈리는데. 저게 모르고 그냥 한남노라고 계속 그랬거든요. 무슨 태풍 이름이 한남이야. 그래서 야, 이제 태풍까지 한남을 무시하는구나. 태풍까지 한국 남자를 무시하네. 그래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노제팬 했던 것처럼 그 한남 노조, 이제 한남에 대해서 어떤 보이콧 한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어쨌든 뭐. 자, 이제 그 두 번째 얘기는요. 그리고 안정권 대표 구속된 거 좀 얘기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원래 그 다른 유튜버나 다른 이게 타인을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정권이 바뀌면은 뭔가 이제 달라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자유의 공기는 느껴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게 기껏해야 그 비키니녀의 어떤 비키니 입고 오도방구 타는 거 정도를 관람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자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랜만에 그 안den표 얼굴을 보는데 이게 굉장히 좀 달라졌어요. 제가 예전에 저는 실제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달라진 거 아니어서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약간 머리 스타일도 약간 비달사순 같이 되고 근데 그 안정권 대표 이거 얼굴 그 웬만큼 유튜브 본 사람들 다 알잖아요. 도주하면 안정권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바로 알 텐데. 그리고 이게 보통 모욕죄거든요. 지금 구속 사유가. 근데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속을 안 해요. 그 욕했다고 구속하면요. 저도 뭐 구속 많이 당해야 되죠. 지금 아마 대한민국의 유튜버들 대부분이 아마 구속당해야 될 거예요. 욕을 해서 모욕죄로 구속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요 구속 사유 중에서 또 추가한 게 그거예요. 또 안정권이다. 안재명이란다. 아니 이재명을 선거 기간 동안에 비방했다고 하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 이재명 지지 시위를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까지도 이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이재명을 막 지지를 했는데 아니 지지를 했으면 했지 뭐 이분이 뭐 가가지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속사유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자유라는 게 고작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법원은 우리들 법 연구에 아예 장악돼 있는 거냐 아니면 그 영향력 아래 여전히 있는 거고 또 윤석열 정권이 갖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맛보게 해주는 자유라고 해봐야 별거 없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게 자꾸 막히면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뭐 욕 좀 했다고 해서 구속시켜. 정치인 비난했다고 해서 구속시켜. 자, 여기 또 최근에 또 그것도 있죠? 통화녹음법까지 개정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통화녹음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구속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또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가 그 윤석열이 씨가 대통령 되고 나가지고 도대체 뭔가 자유주의 사상이나 뭐가 지금 우파적인 뭐 법이나 이런 게 지금 뭐 되고 있는 게 뭐 있냐. 심지어 이분은 그 취임식 때까지 가고 그죠? 내가 볼 때는 그 전 정권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얼굴이 좀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얼굴이 많이 변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얼굴은 사실 이 얼굴이거든요. 이 얼굴. 머리 흰 사람 이름이 뭐죠, 이분이? 이분하고 이렇게 같이 요 무대에 설 때만 해도 얼굴이 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빤빤했었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요 최근 사진 보면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차이 안 났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시인에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이게 틀려요. 지금 이때 요 얼굴 사진하고 요때 모습하고는 좀 약간 다릅니다. 이게 좀 제 주변에 지금 불과 2년 사이에 이제 급노화가 오신 분들이 많아요. 훅 갔어요. 훅 갔어. 또 지팡이 안 짚던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거나 또 흰머리가 별로 없었는데 완전 흰머리 다 됐다거나 원래 이렇게 듬성듬성 섞여 있었는데 완전 흰머리 돼서 나타나신 분도 있어요. 호주 사라라고 이분 있잖아요. 그죠? 작년이죠. 2021년도에 8월 달에 잔여빈을 맞았습니다. 올해 2022년도 5월 달에 이제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3월 달부터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혈병 병명은 급성 골수염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13개월 만에 이제 사망하시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머리 벗겨지신 거죠. 그래서 그 목 뒤쪽하고 흉부에서 통증이 계속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목 뒤가 좀 뻣뻣하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계속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좀 답답하겠죠. 흉통이 있는 거는. 그래서 요분이 이제 사망하시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젊은 분이 이렇게 머리도 길고 이게 누가 봐도 아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렇게 되신 데는 참 요즘에 심정지 쓰러지고 그죠? 뇌출혈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언제부터 이렇게 뭐 심장병이 이렇게 많아져요. 저는 이제 전두엽 치료사라서 진단을 내리거나 어떤 그 원인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립니다. 예. 그래서 앞서서 우리 안정건 대표도 있었고 또 이게 세라도 있었죠. 호주 세라. 이 두 사람이 우리한테 이제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이런 경각심을 심어주는 이제 이런 콘텐츠, 이런 내용들을 해주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전 정말 이런 내용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믿기지가 않거든요. 또 이게 8월 29일 기준으로 했을 때 4차 접종한 사람이 700만 명이 넘어요. 아, 미치는 거죠. 1차 접종이 4,500만 명이에요. 2차가 4,400만 명이고 3차가 3,300만 명이에요. 이 4,500, 4,400은요. 걸어서 돌아다니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맞았다고 봐야 돼요. 이걸로 인한 위기들도 지금 많아요. 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큰 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핵폭탄급 위기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거든요.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메가톤급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 못하면요, 지금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뭔 짓에 미래가 없다고.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빵빵빵빵. 네 글자로 뭐예요? 그럼 한번 말씀해보세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한번 지금. 인구 감소에 인구 감소. 약간 이 그래프 보시면 머리 아플 수도 있지만, 저기 문재인 씨가 대통령 역할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하하하는 거죠. 거의 뭐, 그 놀이기구로 치면 후룸라이드인가요? 자이로드 드롭 수준으로 이제 인구가 빠지고 있는데, 이게 이쪽 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요 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좀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거의 그냥 쭉 내려갑니다, 이거. 거의 뭐, 비트코인이나 뭐 그런 거 투자하셨을 때, 손해봤을 때 느낌처럼 그냥 차트가 쭉 내려가요. 요 하한선이 없습니다, 하한선이. 2021년도 기준으로 0.81인데요. 예상이 올해 말까지 0.77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 거의 이 정도면은 그냥 인구가 그냥 이제 완전 소멸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현재 한국이다. 이거 진짜 큰 문제인데, 이게 자꾸 어떤, 자기 개인한테는 이게 영향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영향이 나한테는 안 올 거야. 라는 이런 생각. 문재인 씨 집권 후에 부동산 뭐가 있었죠? 자전거래로 인한 가격 띄우기가 있었죠. 그거가 판치면서 2030 세대가 희망을 아예 그냥 잃어버립니다. 뭐 결혼 같은 거 생각을 못 해요. 제가 그래서 이 그래프 보면 볼수록 분노를 느끼는 세대가 어디냐면은 586 얘네들은 진짜 이런 거 보면요 죽도 모자라요. 그냥 사회 암이에요. 암덩어리 얘네들은. 왜냐하면 그 이후 세대를 싹 다 죽여버리는 걸 넘어서서 그냥 대한민국 자체를 소멸시키고 있어요. 지금 586이 지들은 헤쳐먹고 한국의 국가 위기까지 불러와요. 이런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악랄한 586 때문에 그 숱한 외세 침략에도 버티던 대한민국의 나라가 지금 내부에서 그거 다 죽게 생겼어요. 내부에서 어디 외세 침략이 아니라 내부에서 분탕 쳐서 다 죽게 생겼다니까요. 그 분탕 치는 새끼 586이에요. 여러분들 0.7대에 들어오는 출산율은요, 전쟁 나도 안 나오는 출산율이에요. 그게 전쟁 나도 그렇게 안 떨어져요. 이 데이터로 안 보여드려도 그냥 제가 일상에서 봐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요즘 주택가에 애들 소리가 안 나요. 애들 소리가 안 들려. 애들 떠드는 소리도 안 들리고요. 애기 우는 소리가 안 나요. 무슨 소리 나는지 아세요? 요즘에 새벽에 깡통 끄는 소리가, 깡통 끄는 소리, 땅바닥에 깡통 떨어지는 소리 난다니까. 그 뭔지 아세요? 새벽에 할머니가 깡통 캔 같은 거 버린 거 있죠? 그거 수거하다 다니는 소리밖에 안 나요, 지금 주택가에서. 진짜 저는요, 진짜 말세를 보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대한민국 땅은요, 지금 말세로 가고 있어요. 주인 없는 땅이 되어가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남자들이 뭐 여자가 문제다, 한국 여자가 문제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또 한국 여자 욕하지 마. 여자들은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죠,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무슨 배꼽티잖아요, 배꼽티. 그죠? 배꼽티. 이렇게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자기들의 궁극의 5위,
궁극의 필살기, 그죠? 노출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어필을 해도 결혼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연애는 할 수 있어. 근데 결혼이 안 된다고. 노출 토론을 해도 안 된다고. 얘네가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욕하지 말란 말이야. 안 되는 애들이니까. 난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게 무슨 크롭티라면서요, 그죠? 난 처음에 이거 무슨 옷감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티셔츠가 아래가 그냥 이렇게 단이 짧게 나온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크롭티라면서요? 아니, 이게 배꼽티면 배꼽티지 무슨 크롭티예요, 이게. 아니, 문해력도 안 되는데 거기다 영어 갖다 붙이면 그거 좀 있어 보이나? 얘네들이 너무 이렇게 노출 토론까지 하면서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너무 욕하지 말자, 이 얘기죠. 얘는 나름대로 자기들 필살기 쓰고 있잖아요, 그죠? 안 된다니까. 근데도 이제 감이 안 오는 사람도 있어서 내가 또 갖고 왔어요. 또 갖고 왔어. 도봉고등학교가 폐교됐어요. 폐교된 원인은 인구 감소입니다. 학생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폐교됐어요. 8월달 기사예요. 도봉구가 서울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이 아니에요. 2006년도에 249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45명인데 이게 왜 안 심각해? 이거만큼 심각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장사나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요. 절대 되기가 어려워요. 아주 극소수의 특출난 어떤 사업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돈 벌 수가 없습니다. 현상 유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비할 인구가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왜 외국으로 수출하겠어요, 물품을. 내수시장이 안 받쳐주거든요. 그 안 받쳐주는 내수시장 속에서도 더 살 사람이 없어지고 구매력이 떨어지고 소비력이 약해지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하는 모든 비즈니스, 투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안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기대하지 마세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장사하고 비즈니스하고 투자하고 뭐 돈 불리고 이런 거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에서 하는 거는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 시장은 계속 커지지가 않으니까. 줄면 줄었지. 아시겠죠? 받아줄 소비력이 없어요. 지금 부동산 자전거래 뻥튀기 한 거 금방 무너지잖아요. 그죠? 금리 좀만 올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2019년도 기준이긴 한데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 2.9명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안 나요. 자, 여기 보면은 키르기즈스탄하고 요건 카자흐스탄이에요. 자, 이런 나라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인구만 놓고 봤을 때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병원들이 이런 데 가서 개업을 하려고 해요. 수익이 나지 않는 종합병원들이 이런 나라에 투자해서 병원을 만듭니다. 현지에서 병원 운영하려고. 왜냐? 인구가 많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이나 무슨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나라가 아니면은 별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비교적 가깝고 또 그 물가도 싸고 우리가 좀 비벼볼 만한 나라가 이런 나라들이라는 거죠. 이러려면은 여러분 그 언어하고 어느 정도 정착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5년 동안. 지금 요 윤석열 정권 5년 동안에는 저런 나라 가서 비빌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요, 러시아어가 영어하고 비슷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 소비에트 연방에 있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91년도에 거기서 독립했던 나라들이 지금 자국의 모국어 사용운동을 하고 있을 뿐인데 아직도 러시아어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거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희망의 땅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땅을. 그래서 그게